저 사진 봤는데 저 사람은 몇 밀리였어요. 나도 저 정도 할래요. 코 안에 봤더니 보여요.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미술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. 코 재수술의 원인은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코가 짧다, 뭉툭하다, 모양이 마음에 안 들다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리콘 관련한 부분입니다. 코 성형을 하고 났는데 실리콘이 비치는 것 같아요, 아니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,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.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 또는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실리콘이 왜 나는 비치나요? 라고 질문들 하실 수 있는데 제일 큰 거는요, 실리콘이 큰 거예요. 저 사진 봤는데 저 사람은 몇 밀리였어요. 나도 저 정도 할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, 실리콘은 크게 들어가는 건 절대 예쁜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쁩니다.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는 3mm 전후예요.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코의 형태에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두께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더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.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, 그 보형물 위치를 잡아보고 한번 이렇게 살짝 밀어보세요, 좌우로. 우선 원칙적으로는 보형물이 흔들리지 않게 넣는 게 바람직해요. 물론 아닌 수술 방법도 있지만 만졌을 때 쉽게 쓱쓱 밀리는 이런 보형물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떠 있다고 얘기를 해요. 무슨 말이냐, 콧등은 원래 굉장히 얇아요. 만져보면 알겠지만 뼈에서 그냥 바로 피부 만져지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거는 피부에 더 가까운 거고요, 이쪽에 있는 건 뼈에 더 가까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피부에 가까운 보형물은 당연히 피부 쪽에 계속 마찰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비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. 그리고 콧대에 넣은 보형물도 나이가 드시면 분명히 피하 조직이 이제 점점 얇아지고 피부 자체도 얇아지기 때문에 점점 비치는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보형물 비침이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가? 보통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고 컨펌이 되는 시기를 굳이 정해주자면 1년은 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1년 안쪽은요, 아직은 조금 더 변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.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지금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제가 이제부터 진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. 예를 들면은 실리콘이 좀 길게 들어가서 코끝까지 들어가서 코끝에서 이제 동그랗게 보이는 거, 환자분들은 난 분명히 귀염고를 썼으니까 실리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상담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, 귀염고를 하나 이렇게 지우개처럼 붙여놨다 그러면 여기가 연골이니까 말랑말랑해서 코끝이 요게 막아준다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, 그렇진 않습니다. 이 뒤에 이만한 실리콘이 버티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피부에 압력을 주고 무리를 준다는 얘기거든요. 이것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코끝에 이렇게 보형물이 비치는 형태죠. 이건 아직 금방 튀어나와요 라고 겁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데, 모든 증상은요, 증상 자체가 병의 진단 딱 결정이 된다든지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. 그 증상이 발견된 다음에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게 점점 더 비친다라든지 색깔이 변한다, 빨개진다, 하얘진다, 이런 것들, 또 그 외에 또 다른 증상, 통증이 있다, 분비물이 있다,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고 오셨을 때 말씀해 주시면 크게 도움됩니다. 코 안에 봤더니 어느 날부터 하얀 게 보여요. 실리콘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투명한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급한 거예요. 물론 그 상태도 아무런 증상도 없고 환자분들은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, 다른 증상, 예를 들면 코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흐르는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, 코 안쪽으로 보형물 관련 이런 것들이 보인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이렇게 보이는 건요, 연골은 아닙니다. 연골은 아무리 딱딱하고 늑연골이 하도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. 나중에 잘 아물고 나면 대부분은 흉이 이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른 데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진짜 빨리 빼라고 합니다. 이게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코끝이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,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려요. 비치고 빨개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.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얄쌍한 게 예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빼고 나서 다시 재건하고 나니까 색깔도 돌아왔고 모양도 거슬리지 않죠. 이게 이 중에 하나 딱 걸렸다고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주의하시라, 그리고 본인이 한번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어떤 날 어떤지 얼마 동안 그랬는지 이런 것들은 상담할 때 크게 도움이 되니까 적어놓거나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, 해결을 해드려야죠. 예를 들면 실리콘이 너무 두꺼운 게 들어서 비쳐. 고정도 잘 되는데 비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요, 훅 낮춰야 돼요. 실리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. 실리콘이 좀 딱딱한 재질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고요. 부드러운 재질이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덜 비치는 것 같습니다, 당연히.
그 보형물에 근막을 싸서 하는 수술 방법도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형물의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또는 뭐 그 위치를 바꿔서 해결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. 그리고 이제 근막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뭐 머릿속에 조금 콩이 남는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단 고정이 잘 안 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좀 미끄덩거려요. 기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실리콘이 흔들거리거나 떠 있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. 그런 요인도 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막을 요새 저는 자주 쓰진 않습니다. 그 같은 이유로 거기다가 진피를 싸서 넣는다 아니면 덮어서 넣는다는 것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그게 크게 도움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실리콘이 비친다. 이거는 자체는 아주 급한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. 근데 실리콘이 노출되려고 한다.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나올 것 같다.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대부분 그냥 제가 다 100%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리콘 제거하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. 본인 몸을 위해서 판단하고 보내드린 거니까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빨리 결정하고 시행하시는 걸 권합니다. 지금까지 미소유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